현재 시각 8시 30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새해가 밝자마자 체크해야 될 이벤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부부 체포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CES 또 기조 연설도 있고요. 예, 많네요. 정초부터 상당합니다,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 가지고 변동성 얘기합니다만 이 뉴스의 변동성도 네. 그리고 어떤 그 충격적인 내용들 맞아요. 그리고 다소 또 비현실적인 그런 21세기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네요. 그죠? 그러게요. 네, 그야말로 지금 이제 시장 이제 선물 시장도 움직이고 해서 제일 궁금해서 먼저 봅니다만 네. 뉴욕 증시 이렇게 강한 출발이라기보다 일단 안 빠지고 네. 강보합을 보이고 있고 금이나 은은 올라가는데 유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이번에 베네수엘라 이 사태가 유가를 갖다 띄우기보다는 유가 안정 쪽으로 작용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등등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한중 정상회담 이 내용이 지금 아마 지금 거의 어지간한 뉴스 매체나 TV 채널에서 다뤄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진짜 귀 한 번을 찜했네요. 굉장히 제작진이 발빠르게 대응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그 많은 채널 중에 저희 SBS 비즈에 머니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옆 동네에서 다 지금 박 교수님 찾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일 빨리 전화 주셨습니다. 제일 빨리. 청와대에서 발표 대변인 그 엠바고 풀렸을 때 네. 예.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러고 나서 다른 데서 막 오니까 근데 눈빛은 좀 서운해 하시는 건데. 왜? 뭔가 아쉬움이 딱.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입니다. 이 새해가 시작하고 나서 며칠도 안 된 이 상황에서 이 정상회담이라는 거. 네.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8년 만이라고 하는데, 자 이번 이 회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교수님 보십니까? 일단 시청자분들이 네. 뉴스나 안에 보시면 연도가 자꾸 그러니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6년 만에 갔다, 8년 만에 갔다, 예. 어떤 건 9년 그래요? 만에 갔다. 그래요? 다 지금 혼동 지금 어허. 제가 며칠 보면 이 네. 분들이 좀 헷갈리겠다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2017년 12월 달에 국빈 방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에 갔으니까 2017년. 네, 12월. 아하. 횟수로 하면 9년인데 기간을 따지면 거의 8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19년 12월 달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어디서요? 내나 중국에서 있었죠. 중국에서? 쓰촨 청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빈 방문으로는 이제 한 8년이 맞고 네. 우리 정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을 간 건 2019년도니까 거의 한 6년 정도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SBS에서 하는 게 지금 BJ에서 한 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고 이번에 의미가 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중국이 공을 많이 들었다. 중국 제가 볼 땐 우리보다는 중국 측이 더 강력한 요구가 더 컸다. 어차피 이게 중국 요청한 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2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 2박 3일 원래 5일 내를 갔다가 7일 나오는 그래서 엠바고가 풀리지 않았는데 계속 지연되다가 갑자기 이제 3박 4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이게 중국이 더 강력한 요청을 한 거고 또 우리의 전략적인 의도 맞아 떨어져서 이제 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이게 어떻게 딱 전체를 보면 내용을 이번에 가셔서 하는 일정을 보면 네. 과거, 현재, 미래의 스토리텔링을 잘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작품으로 만들려고 신경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과거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에 상하이 가면 우리 김구 선생님 이제 100년 이제 탄생 100년이 되는 해고 그다음 임정 자체가 150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과거 역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임시청사 설된 게 이제 100년이죠. 요런 걸 소환했다라는 것들은 과거적인. 그다음에 한중간에 당면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또 이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엠보나 안보나
그다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한알령이라든지 서해 구조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미래는 이제 이번에 상하이에서 또 벤처 스타트업도 AI 관련된 이걸 논의하. 그러니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어떻게 보면 아우르는 3박 4일을 짠 느낌이 저는 딱 느낌이 들었던 거죠 이번에. 그래서 야 신경을 많이 썼다. 그다음에 이번에 가셔가지고 서열 1위, 2위, 3위 다 만나잖아요. 네. 예, 뭐 시진핑 주석 만나고 총리 만나고 우리 국회의장 격인 이제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만나고. 좌우러지. 예. 네. 그다음에 상하이 가면 당석이 뭐 차기 뭐 총리감이다. 뭐 차차기 뭐 주석감 이런 말이 그래요? 나올 정도로 하는 이제 지금 상하이 당석이를 또 만나니까 천진잉 당석이를 또 만나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야 이번에 어쨌든 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일단은 총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더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들. 플러스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중일 갈등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번에 김구 선생님 그 뭐 탄생 150전이라든지 과거를 소환한 것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역사적인 아픔을 겪고 있지 않느냐. 일본이 침략 당한 같으니까 이걸 더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나고 중국 내에서는 뭐 다른 아젠다보다는 의제보다는 주로 이제 이런 뭐 한국과 중국이 과거 역사 속에 처했던 부분들을 이슈화 시키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런 뭐 목소리를 이번 정상회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타이완 이슈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뭐 그런 의도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타이완 이슈라 하시면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또 가시기 전에 네. 타이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말했고 사실 중일 갈등이 타이완 문제부터 출발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를 넘어서 미국과 일본과 타이완에 더 다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게 중국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한중 관계를 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그러면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비즈니스 포럼이 열리고요. 예. 네, 그 포럼이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한중 간의 뭐 이제 수직적 협력이 아니라 수평적 협력, 미래장의 협력을 다루는 걸 하고 오후에 이제 좀 했다가 오후에 아마 좀 늦은 오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뭐 확대 정상회담은 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들 네. 한 5시 넘어서 진행되는 것 같고 일단 환영식이 먼저 예. 열리니까 예. 환영식이 있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공개된 어떤 논의의 아젠다. 예, 뭐가 있나요? 뭐 지금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예. 양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좀 취합해 봤을 네. 때는 일단은 뭐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뭐 경제적인 중국 쪽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결국 공통적인 부분은 결국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겠죠. 뭐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클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실버라든지 뭐 AI라든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특히 수소 같은 분야의 협력하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을 거고 사실 정사님 전에 아마 MOU 체결이 많을 거거든요. 산업적인 분야에서 MOU 체결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산업적인 협력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경제적인 아젠다 말고 이제 우리가 현안이라고 하죠. 특히 우리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제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게 이제 한알령과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 문제, 네. 서해 구조물 되겠죠. 이게 이제 민감한 사안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그걸 주제로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본다라면 뭐 일단 뭐 제가 뭐 나름대로라면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안보, 경제적인 측면, 공급망 문제도 다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외교 안보적인 측면, 그게 서해 구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중일 갈등 속에서의 한국에는 입장 표명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가능성.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우리 입장 가장 큰 게 북한의 비핵화 부분. 여기에 크게 한 세 가지로 뭐 연결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현안에 대해서 그러면 좀 우리와 중국이 좀 가시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하나씩 좀 본다라면 예. 일단은 서해 구조물부터 본다라면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저는 서해 구조물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보고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가 좀 전망을 해본다라면 예. 결과로 적해서 그냥 같이 이게
이제 충돌이 되지 않도록 서로 관리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관리하는 측면에 노력을 한다 정도. 그 정도가 나오고 그걸 네. 철수한 데까지는 그건 당연히 힘들 것 같고 네. 소통을 더 강화하고 이 문제가 양국 간에 이제 충돌이나 이슈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측면 정도만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알령 부분들은 뭐 중국이 뭐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한알령에 대해서는 뭐 중국은 당연히 지금도 뭐 관련된 메시지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번에 한일령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이창 총리도 만나거든요. 내일요. 네. 이창 총리까지 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이번에 뭐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 성명에선 채택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끝나고 나서 민간에서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뭐 K-팝의 공연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가 온라인 게임 업체들의 중국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판호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네. 그 판호가 허가가 떨어진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시그널은 뭐 나올 것으로 변화는 있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북한의 비핵화 부분인데 네.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 이게 뭐 쉽지가 않아 보인다. 이게 요번에 뭐 중점적으로 논의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부분에서는 뭐 얼마 전에 중국이 20년 만에 발표한 중국의 군축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 문장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전성절을 계기로 해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또 북중 관계를 또 결속을 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서 어느 정도가 다시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워딩이 들어갈 것이냐 어려워 보인다. 느낌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워딩으로 바뀔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평화적인 해결 이런 요 정도. 평화적인 해결과 북한의 비핵화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워딩이 들어가야 될 네. 희망하는 거고 중국은 그 워딩을 북한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4일날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띄웠지 않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무력 시위를 한 거죠.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 교수님 솔직히 뉴스 안 됩니다 이제. 북한이 뭐 탄도미사일 띄운다. 그렇습니다. 그냥 뭐 TV에 빨간색으로 속보해서 한 줄 자막 나오는데 그거에 뭐 영향받는 국민도 없고 시장도 아니고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니고 비핵화 기대도 안 하고요. 국민들도. 그게 그러니까 될 뭐 일입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예. 근데 이번에 많이들 가셨다고 4대 그룹 총수뿐만 아니라 한 경제사절단 한 200명이 넘는다던데 많이들 가시네요. 이건 많이 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국빈 갔다고 방문할 때마다 이 정도는 갑니다. 이 정도는 갑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래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아, 그래요? 감이 떨어지신 거죠. 제가 아까 예. 말씀드린 8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는 이보다 더 많이 갔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때 한 250명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전체 다 간 거죠. 근데 이번에 예. 한 200분 갔는데 4대 총수도 갔고 10대 재벌 다 가셨고요. 예. 중견, 중소 다 갔는데 좀 의미 있게 보여지는 것은 아까 한알령을 이야기를 했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기업들이 예. 많이 갔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 이번에 이제 SM이나 이런 컨텐츠 가면서 그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또 중국 기업들도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비즈니스 포럼을 하고 또 중국 네. 기업들도 200개가 넘게 참여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합치면 한 500개 기업이 되니까 거기서 좀 논의가 되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얼마 안 있다가 뭐 중국 어디서 공연을 한다 이런 정도의 뭐 뉴스나 메시지들이 흘러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 정부가 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중국의 대만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중일 갈등과 관련해서 우리의 어떤 입장을 지금 요구하고 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뭐 이미 대통령께서 이미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네네. CCTV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중 수교에 되겠던 원칙 자체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교가 된 거다. 그건 변함이 없다. 하지만 무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력으로 인한 뭐 정확한 워딩을 하지 않으셨지만 무력을 지향하고 그 평화적인 부분에서의 방법론을 이제 요구를 한다라는 부분에서의 워딩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중국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저는 그게 더 이상 뭐 이상하지 중국 정부에서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렇고 뭐 별로 이상하지 않다라고 했고 매우 준비된
워딩을 하셨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번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뭐 이미 중국이 관심이 듣고 싶은 CCTV 그때 앵커가 질문을 할 때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가장 중요했는데 그냥 뭐 스무스하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요 지금 이 연초 1월 4일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지난 1월 1일이 목요일이고 네. 뭐 2일이 금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2일 날은 좀 출퇴근할 때 보면 한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고 맞아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새해 첫날이다시피 그렇죠. 한 네. 느낌인데 이날이 이제 한중 정상회담. 근데 또 묘하게도 아니 2020년에도 그 샘 솔레이만이 이란 혁명 수비대 그 사령관 폭사시켰던 것도 1월 3일인데 5년 전에 또 뭐 저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더 뒤지다 보니까 그 얘기도 나오더만요. 파나마의 그 노래가 독재자 그 했던 것도 체포해서 40년 형 때리고 했던 것도 90년에 1월 3일이고 날짜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어우, 예, 했던 게 있던데 네. 이 묘한 시점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무슨 영화처럼 그렇게 체포돼서 뉴욕으로 그냥 바로 압송되는 이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예견할 만한 시점이었습니까? 저 이벤트였습니까? 근데 그건 예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왜 지금 시점이냐는 시점. 장담을 하긴 아니 모르겠지만 12월부터 뭐 베네수엘라 그렇죠. 친다는 이건 얘기는 쭉 그렇죠. 있었죠. 네. 예, 뭐 다른 데서 저도 이거 보고 이야기를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시점이냐라는 부분들은 알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고 사실 이 마두로 대통령이 하기 전에 그 한 3-4시간 전에 예. 중국 특사를 글쎄요, 만났다라는 그렇더라고요. 거잖아요. 예. 그거 끝내고 이제 그러니까, 자다가 잡힌 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가 그림이 퍼즐이 맞춰진다. 퍼즐이?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중국 특사를 만나고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바로 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뭐 석유 가장 큰 대외적인 부분들이 석유라든지 경제적인 이익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중국의 이런 중남미의 영향력 확대 그다음에 지금 사실 마두로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석유 인프라라든지 기존에 여러 가지 있는 광물전 인프라가 거의 중국에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대외적인 중국과 연결고리를 안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 그 밑단에는 결국 미국과 중국 간에 보이지 않는 심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계 어느 전쟁의 그 연결고리를 찾아 들어가 보더라도 결국 뭐 이 미국과 중국에 보이지 않는 심겨루기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만큼 중국이 이 중남미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모든 부분에서 뒤에서 뭐 돈을 쓰는 걸 떠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다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요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미국적인 행동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드러나 있는 코멘트는 없지만 매우 이제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문제는 근데 이게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게 특히 베네수엘라가 미국 손에 이제 완전히 통치가 된다, 관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뭐 부정적인 있지만 또 하나의 명분 자체가 중국이 그러면 지금 국제법도 없고 인권도 없고 주권도 없고 네. 민주주의란 말도 한 번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석유만 12번, 22번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중국이 대만의 침공도 명분이 주어진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힘을 싣고 가는 것들이죠. 아니,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시장, 특히 우리 한반도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이제 무력 침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뭐 명분을 제공했다라는 게 뭐 저의 그런 고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이런 작게 뉴스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주말 내내 이제 저 뉴스가 도배되다시피 하는 가운데 좀 그게 했던 게 일단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굉장히 공을 들인 나라인데 맞습니다. 남미 쪽에서 1대1로 중에서도 남미 쪽은 뭐 저기 들어간 돈도 많고 소위 말하는 그 외교적인 수사도 굉장히 그 높은 단계 아닙니까? 네. 뭐 전략적 뭐 그런 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러시아하고 중국 쪽에서 이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
딱히 뭐 공식적인 뭐가 나오는 게 없는 것도 신기해요. 그러니 이제 뭐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방금 교수님도 언급하셨다시피 그럼 서로 합의된 거냐? 그냥 뭐 우크라이나는 그러면 러시아에 유리하게 끝내고 대만은 그러면 중국한테 넘어가는 거냐? 베네수엘라 넘었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 참 저 복잡다단한 얘기가 되는데 지금 저게 마두로 대통령 부부만 지금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을 뿐이지 지금 그대로 기존의 부통령이 권한 대행이고 그 뭐 베네수엘라 내각은 그대로 건재하고 저쪽도 사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이 뭐 run 이라는 표현 영어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이게 당장 그러면은 뭐 한중 정상회담에 무슨 특별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가고자 하던 길에 무슨 뭐 약간 이렇게 방향 전환을 시킨다든가 이럴 정도는 아닌 거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한중 영상을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참 것들이 있죠. 미묘한- 이게 이미 미묘한 소통이 다 됐다. 그러니까 중국과 글쎄. 러시아 간에 예. 이제 야 내가 이거 할 테니까 글쎄.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내가 그거 묵인할게. 러시아 러우 전쟁. 예. 그다음에 중국이 타이완하는 부분에서 묵인할게. 이거는 너무 앞선 이야기입니다. 너무 앞선 이야기다. 너무 앞선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림이 그렇게 맞춰지긴 하는데 아. 그렇게는 아무리 트럼프가 이제 비즈니스 대통령이지만 그건 너무 앞선 이야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에서나 러시아나 워딩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우리도 지금 공식 입장이 참 내기 힘든 상황이지만 네. 중국의 워딩 공식 입장은 곧 나올 겁니다. 이제 이번 부분에서는 당연히 지금 일단은 이번에 오늘 지금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 다 지금 올인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정신이 없을 겁니다. 우리 대통령도 지금 가 있는 상태에서 일이 거의 비슷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치는 부분에 저는 이제 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일단 양자관계 중심으로 이제 아마도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뭐 타이완 문제 이슈 그다음에 중일 갈등 이 부분들을 먼저 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1대1로 말씀하셨다시피 그만큼 영향력을 키워 나가는 부분에서는 중국도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많은 인프라를 지어주고 돈을 주고 석유를 받는 형식이었다는 예, 예.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 타격이 또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촘촘한 좀 작전을 짜야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네. 자, 지금 시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69%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4,341. 새해 첫 거래 4,3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 강세를 기대하게 만드는 흐름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949로 0.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2.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7%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지금 호가는 13만 2,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68만 5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은 1.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35만 4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호가는 9만 5,100원이죠. 현대차가 1.5%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는 30만 3천 원. SK스퀘어가 3.8%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강세로 이제 SK스퀘어까지도 지금 시가총액 순위 보시다시피 7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 지금 호가 흐름은 40만 7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0.8% 하락 예상되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예상 체결가 96만 5천 원으로 2% 상승 예상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7만 6,200원, 호가는 1.3% 상승 예상되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45만 6,500원,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흐름이 좀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있는 상황인데 오늘 두 종목 모두 좀 2% 안팎의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ABL 바이오가 1.2%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3천 원, 레인보 로보틱스 예상 체결가 49만 2,5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도 1.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6만 8천 원.
HLB는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3,700원, 코오롱 티슈진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펩트론 예상 체결가는 248,500원, 삼천당제약은 241,500원으로 1% 하락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4분여가량 남았는데 정말 호가 분위기 보니까 뭔가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컨텐츠 관련주, 뭐 엔터주들 호가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또 반도체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예, 그렇죠. 뭐 반도체는 지난 주말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맞아요. 4%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계속 날아가고 있고 거기도 지금 사실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만드는 지수 아닙니까? 네네. 상승 하락 볼 것 같으면은 이른바 ADR 그런 비율을 보더라도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와중에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지수가 이쁘게 가는 장은 맞는 것 같고 지금은 또 지수가 이쁘게 가기를 뭐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시점인가 싶기도 하고 외국인들 매수로 간다고는 하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외국인 중에 머리가 까만 외국인도 많더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은 40원대에서 그냥 계속 갈 것 같고. 예. 아 교수님 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얘기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네. 이거 최근 들어서 은 가격이 난리를 치면서 네. 아니 근데 중국이 은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거든요. 네, 1월부터 했죠. 1월 1일부터. 네. 이 중국 정부의 의도는 뭡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네. 뭐 심플하게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정리를 하면 네. 일단 중국 내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중국 내 수요 자체가 일단 은도 많아졌- 지금 중국이 제일 많이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생산하지만 한 15% 정도를 전 세계에 전 세계 생산하고. 15%? 네. 문제는 생산은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이 60~70%니까 거의 60~70%가 중국에서 정제를 한다라는 거죠. 산업용에 쓰이는 부분들에서. 네. 그래서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은 가격이 지금 예. 작년에 뭐 작년 초만 해도 시작을 한 $3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뭐 지금 $80 이상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죠? 엄청나죠. 가까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가 자국내 산업적인 제품이 큰데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들어가고 또 하나가 데이터 센터 구축한테도 들어가겠는데 중국이 데이터 센터를 엄청 많이 또 계속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자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안보적인 측면 또 사용도도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44개 지정돼 있는 수출, 지정돼 있는 기관을만 지정을 했죠. 네. 그래서 수출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이죠. 예, 결국은 이제 히토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운도 있다라는 우리는 확실히 운도 있다. 보여주는 것들이 있죠. 이게 사실 지난 작년 10월달에 발표를 하고 오늘 1월 1일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이거 하자마자 아마 미국 지질 조사국이나 그 부분에서 11월 1일일 겁니다. 11월 11일 날 이것도 은을 포함해서 뭐 한 10개 광물도 또 핵심 전략 작물도 포함시키는 등등으로 지금 해서 지금 미국이 또 이제 뭐 호주라든지 여러 나라와 또 이게 또 연합을 해서 또 공급망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한 두 가지 측면 수요가 정말 뭐 아까 지금 신산업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라든지 태양광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많아졌고 관리해야 되는 측면 두 번째는 또 동시에 미국이 이제 지금 내년 또 지금 올해죠 이제 올해 이제 미중 간에 또 있는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또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좋게 가지 않는다. 항상 삐끗거리고 지금은 삐끗거린다.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일단 계속 압박의 시그널을 던지고 있다. 예, 그런 측면의 목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AI, 로봇 뭐 이런 얘기 데이터 센터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벌써 이제 비아디한테 테슬라가 자리 뺏겼더만요.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자리를. 근데 이제 그 부분 지금 교수님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실 거 아니에요. 자주 로봇이나 보죠. AI 쪽이나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자주 가죠. 네, 글쎄. 하고 1월달에 또 방송하고 다음 주에 또 가는데 네. 비아디 저는 본사도 가고, 네.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혹은 직접 현장 기업들 방문하고 또 지금 중국 뭐 홍콩에 상장한 기업들 요즘 관심 있는 게 지금 중국 테크 기업들 상장 준비하는 기업들 방문하는 그 게 얘기를 저희가 조금 개장하고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를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5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가 4,3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사실 미국 증시는 오히려 좀 조용한 모습이었고 유럽 증시도 굉장히 좋았고 이 가운데 홍콩 항생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두의 자회사죠. 그 칩 설계 업체 쿤룬신 이제 상장 이슈 때문에 홍콩 항생지수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여전히 AI 관련 종목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7% 상승하면서 4,385, 코스닥도 0.2% 올라갑니다. 947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기세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지난 금요일에 7% 강세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4.5% 올라갑니다. 13만 4,200원, SK하이닉스도 2.6% 상승합니다. 69만 4,000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3.6% 상승합니다. 97,9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합니다. 168만 9천원이고요. 현대차도 2.5% 올라갑니다. 30만 6천원이고 SK스퀘어 4.5% 상승합니다. 41만 원. HD현대 중공업은 좀 떨어지네요. 49만 9,5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98만 5천 원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5.7% 강세를 나타내면서 7만 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2% 떨어집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이 바이오 쪽보다는 반도체 그리고 방산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는 주가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지금 현재 알테오젠 주가가 45만 1,0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2차 전지 쪽도 지금 수급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비의 에코프로 좀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각각 14만 2,100원, 8만 8,300원. 이 가운데 ABL바이오도 내림세로 19만 4,600원, 레인보로보틱스도 2% 하락입니다. 48만 3,500원. 미가캔바이오도 2% 약세입니다. 16만 6,800원이고 HLB 소폭 올라가고요. 코오롱 티슈진, 펩트론, 삼천당제약 모두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섹터임 굉장히 좋은데 자, 역시나 오늘 반도체 쪽이 다 좋은데 지금 유로모픽 반도체 또 3D 랜드 쪽 HBM 다 좋습니다. 온디바이스 AI까지 다 좋은데 HBM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뉴로모픽 화면에 나왔으니까 볼게요. 지금 41,450원 자람테크놀로지 6% 강세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6,200원 4% 상승합니다. 네페스아크가 18,510원 2.4% 상승 중이고요. 에이직랜드도 1.3%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9% 강세로 15만 7,500원, 그리고 HPSP, 고영 모두 2% 안팎으로 상승세고요. 이오테크닉스도 5% 상승하면서 30만 3,500원, 오로스테크놀로지도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테크윙도 6% 강세입니다. 밖에 YC, DI, PSK홀딩스, MK전자, HBM까지도 모두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사상첨으로 4,400선을 돌파한 상황이네요. ST도 6%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데 또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쪽 흐름이 좋네요.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이 6% 강세입니다. 9,410원, LTC도 6.8% 올라가면서 21,700원 흐름 이어지고 있고 BHI, 두산퓨얼셀도 각각 5% 안팎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3350원, BHI는 55,400원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범한퓨얼셀도 2.8% 상승합니다. 26,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미코도 14,400원으로 5%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도 올라갑니다. 오늘은 반도체,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쪽 흐름 좋고 정유주들도 움직임이 좀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베네수엘라 그 공습과 관련해서 유가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GS가 5.7% 상승합니다. 58,400원, S올도 2% 상승세고요. SK이노베이션도 2.8% 올라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202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1,276억 원, 기관 879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653억 원, 22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67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에서도 1,200개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은 1원 90전 상승한 1,443원
3시 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오늘 흐름 굉장히 좋네요. 반도체 쪽 삼성전자 지금 20만 원 얘기 나오고 SK하이닉스 네, 대단하네요. 예. 그냥 100포인트를 갖다가 그냥 오 이러면 야, 1월 중에 또 5천 본다 소리 나오겠다. 예, 그러네. 지금 우리 아는 PD가 소장님이 5천 본다고 하면은 그 불안하다고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아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아, 시장이 너무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예. 아, 우리 이제 PD님까지 저를 놀리셔. 참네. 예, 아까 그 말씀 계속해 주시죠. 그 중국의 예. 비아디. 비아디하고 뭐 AI 로봇까지 다. 예. 그럼 뭐 요즘 계속 가죠. 비아디 본사도 가고 그다음에 특히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뭐 화웨이나 여러 이제 현장 기업을 이제 가고 하는 게 관심이고 아까 지금 계속 나왔지만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요즘 홍콩에 네. 상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도 예. 그걸 직접 또 요즘 가서 보고 하는 게 또 요즘에 가장 또 중점적으로 제가 하는 게 한데 지금 사실 비아디 예전에 처음에 한국 시장 들어올 때 아마 그때 방송을 했을 때 비아디가 되겠습니까? 막 그랬었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부터 조금씩 시장에 아마 글쎄. 잠식될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 길거리에서 보이네요. 조금씩 이제 네.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네. 보인다라는 예.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시기 전에 이 말을 했거든요. 인터뷰할 때도 사실 수평적 협력이는 뭐냐면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과거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정말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이제 기술 자본인데 지금은 뭐 많은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았다든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앞으로의 성장 반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변화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아디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이 중국의 테크 산업 분야의 발전은 더 빨라질 것이고 특히 관심이 우리가 피지컬 AI 분야인데 피지컬 AI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막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제조 생태계 예. 우리도 강하지만 이런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아마 지금 오늘 오전에 하는 비즈니스 상담에 오늘 오전에 하는 예. 그다음에 오후에 여러 가지 협력적인 우리 MOU가 체결이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협업의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어떤 형식의 수평적 협력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아마 이제 주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협력 경쟁도 해야 되지만 협력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이제 MOU가 체결.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내용들이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번에 아마 MOU 체결되는 내용 산업군들이라든지 봤을 때 사실 저는 해고해 보는데 8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 그때 한중간에 국빈 방문했을 때 3대 원칙과 8가지의 협력 방향이라는 것을 방향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미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실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도 MO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고 나서 사후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전 부분들이 뭐 중요하다는 MOU는 MOU에 생각이 걸칠 듭니다.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릴까 지금 비아디 같은 부분이나 뭐 앞으로의 비아디 성장성 부분들 그다음에 또 제가 어느 뭐 너튜브를 보니까 비아디가 곧 뭐 망한다 이런 이야기도 벌써 있고 뭐 너튜브. 예. 뭐 부동산보다 이유는 너니까. 유튜브라고 하시고. 여기 유튜브에 되는구나. 네, 저희는 기업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비아디가 뭐 부동산부터 망할 것 이런 부분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안 되고 저희 방송에서 하는 여러 가지 팩트 있는 이야기를 꼭 들으시고요. 그런 걸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중국이 좀 하고 있는 뭐 AI를 비롯한 올해죠 이제 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의 방향은 결국 많은 돈이 다 이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3차 빅펀드가 반 이상은 다 장비로 들어가고 이제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협수되는 게 이제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전기차는 이미 뭐 저는 판이 끝났다고 보고 자율주행차 부분들 같은 경우 글쎄, 자율주행차 부분들이 이제 뭐 엄청난 지금 L4까지 가서 지금 진행 단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대세가 피지컬 아까 말씀드린 피지컬 AI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태계가 빠르게 지금 구축되고 있는 중국,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드느냐, 그게 우리 기업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똑같은 저 피지컬 AI, 물리적인 여러 가지의 응용 제품을 만들더라도 결국 가격 경쟁력이 안 됩니다. 예. 만들어내더라도 처음에는 와 대단하고 하지만 시장하고 안 되고 팔리지가 않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짧은 호흡에서 보시는 것 같고, 올해 돈이 투입되면 15차 5개년 몇 년 사이에 중국 피지컬 AI 생태계 변화를 꼭 지켜보시고 거기서 변화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요새 또 뭐 우주 이러고 있는데 중국에서 저 달나라 간 게 언제입니까? 어우, 한참 됐나요? 네네네. 그게 지금 보낸 나라가 얼마 안 되잖아요. 미국, 러시아, 중국 뭐 부분에서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중국 보냈던 거는 그 달 뒤쪽으로 갔다던가. 달 탐사 달 부분대로. 탐사가 네, 뭐 우리 인류가 암만 평생 쳐다봐야 안 보이는 달 뒤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니 지금 그쪽도 그러면 관광 상품. 예? 우주 관광 상품도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한 2억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뭐 홈쇼핑 이런 데서 네. 관광 상품 앞으로 2년 후에 티켓을 팝니다. 그게 한 1인당 2억씩 정도 파는 거죠. 어디까지 갔다 오는 건데요? 한번, 달까지 갔다 이렇게 온다고요? 한번 투어하고 우주 관광, 달 우주 투어하고. 관광 같은 거죠. 이야. 그거 지금 그 우주 관광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또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치열한 전. 좀 다른 결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중국 내수 경제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실제로 어때요? 내수 경제는 여전히 안 좋죠. 예, 여전히 이제 뭐 안 좋은데 근데 좀 데이터를 보면 예. 약간 전체적인 서비스는 관광은 늘어났는데 실제적인 이제 우리가 말한 내구 소비재 부분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없이는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것들이 그죠. 데이터는 좀 좋아졌지만 결국은 이구 한신이라든지 혹은 산업별로 또 현금성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네네. 통해서 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뭐 여전히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원인은 뭐 명확하지 부동산이죠. 주가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보다는 주가를 지금 부양을 해서 사람들만큼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도 중국 주가를 점차적 우상향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중국 정부의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의 메시지는 분명히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중국 주식을 좀 더 관심 있게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홍콩이나 뭐 지금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테크주들이 네. 상장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반도체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홍콩에 지금 많이 IPO 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지금 때문에 뭐 바이두, 쿤룬신, 예. 뭐 그뿐만이 아니라 좀 예. 심천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있고 부동산 부분들은 뭐 여전히 올해도 지금도 지금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지만 지금 2025년 중국 경제 성장률 거의 5% 가까이 갈 것이고요. 전체적으로서 4분기가 곧 이제 발표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26년도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 뭐 또 지금 IP들이 글로벌 IP들이 지금 4.5, 4.8 다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화근하건데 결국 이러다가 또 변합니다. IMF도 맨날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항상 자꾸 바꿉니다. 예. 처음에 낮게 봤다가 또 올라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첫 출발 1, 4분기에서는 별로 뭐 낮지만 결국 전체 영텀으로 올해는 2015차 5개년 온 게 첫 해 연도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또 의도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4점대 후반, 4.8 정도 실내에서 저는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지고 뭐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3월 양해 때 곧 나올 거니까. 지금 1, 2월 달에 지방 양해가 이제 곧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총리가 3월 또 양해 또 발표를 하겠죠. 그때도 아마 저는 5% 내외라는 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내수가 안 좋기는 안 좋은가 보네. 모처럼 봤더니만 이 마오따이 귀주 모태주가 이거 시총 1위 뺏기고 1등이 농업은행, 2등이 공상은행인데 얘 거의 뭐 반토막 났네요 주가가. 줄줄 흘러네. 네, 중국 요즘 백주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근데 중국 가서 면세점에 사시면 백주가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예. 거의 한 50만 원 하거든요. 면세 가격이 그래요. 면세 가격이. 면세. 어. 근데 아까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주가 마오타이였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였는 줄 알았는데 뒤집혔네요. 많이 네. 떨어졌네. 네. 네. 뭐 한때는 캠브리콘이 추월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게 좀 됐기 때문에 뭐 그걸 우리가 중국 내수가 안 좋다는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저기 돈 푸는 측면에서 한번 교수님. 네. 최근에 어쨌거나 2020년대 최근 한 10년 이렇게 보면 국가별 통화량 증가율이 네. 각각 이제 그 M2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중국이 늘 그래도 보면 코로나 때건 아니건 간에 돈 푸는 데는 거의 뭐 1, 2억 건이었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단연 1등이었다 보니까 한은에서 이제 통계 그걸 바꿨더만요. 기준을 뭐 MMF 빼고 뭐 따기 빼고 뭐 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자꾸 뭐 꼴 안 들어간다고 꼴대를 자꾸 옮깁니까? 뭐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돈은 많이 푸는 중국인데 CPI 보면은 11월 기준으로 전년비 0.7%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돈 푸는 중국인데도 인플레가 아니고 디플레 걱정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게 공급 과잉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CPI뿐만 아니라 PPI도 보셔야 되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급 과잉을 정부가 알고 있거든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공급 중국도 과잉 알겠죠. 부분들 이것을 네. 이제 좀 컨트롤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고 뭐 일단은 그 사람들이 안 만들어내면 또 그게 일자리가 안 나오고 또 그게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악순환되는 부분들이 큰 것들이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푸는데 CPI는 0.7%밖에 안 된다는 부분들 이게 뭐 정확하게 한 단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러면 근데 그러면 돈을 어느 정도 풀 것이냐 또 관심이 또 거기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정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다음에 뭐 통화 정책 같은 거 결국 금리는 계속 지금 인하를 하는 방향 추세로 갈 것을 같고 그러니까 재정은 풀되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풀 것이냐 그러니까 돈의 흐름의 방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소비를 키우는 뭐 이런 소비를 부양하는 돈에 흘러가는 돈과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고 있는데 부양하는 지원 부분들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제조 혁신에 대한 부분들, 예.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들 예. 그런 비비용들이 비중이 더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는 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흘러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조금 이제 불균형의 사태는 여전히 안고 가고 있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 여전히 지금 앞으로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뭐 고령화 부분들이 크고 저출산 고령화도 중국이 지금 당면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계속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매년마다 중국의 이런 문제점들이야 뭐 항상 다 나올 겁니다. 예. 저도 이제 곧 이제 올해 중국 경제 전망이라는 칼럼을 쓰려고 고민을 하면서도 했던 게 결국 중국 정부가 이제 수출은 뭐 꾸역꾸역 대미 수출은 뭐 완전히 많이 떨어졌고요. 예. 지금 다른 중남미나 지금 매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될 것이냐? 그럼 결국 내수가 힘들다. 다른 지역으로 수출이 확대가 힘들다라면 결국 내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내수 부분에서 돈을 어느 정도 풀 것이냐? 그럼 여기서 중국 정부의 고민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소 생산성이라죠. 그런 경제 성장은 떨어지지만 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과도기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는 있다. 이제 뭐 교수님 보내드려야 되고 교수님은 뭐 오늘 하루 종일 상암에서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여기저기 하나만요. 네. 지금 달러 위안 환율이 7위안을 살짝 내려서기 시작하는데 이거 위안 이거 강세 계속 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뭐 한 줄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네. 예. 아니 중국 스탠스가 어떠냐고요? 스탠스는 그렇게 강세하는 것들을 원치는 않죠. 원치는 않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중국 통화 당국 혹은 외환 당국의 생각일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다지 이렇게 너무 강하든가 너무 약한 것 부분들은 결국은 부러진다라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게 중국인들의 혹은 중국의 전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예. 아무렇다도 너무 뭐 절상이나 절하 부분에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처럼 사실 좀 지난달 같은 거 매우 심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중국 정부는 원치는 않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